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제8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이제 6월 1일 얼마 앞으로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가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전망해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들 그리고 향후 전국까지도 함께 이 토론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에 함께해 주실 패널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자, 먼저 서원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엄태석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와우팟의 이재표 제작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오늘 두루 전망하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일 지방선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뭐 보는 방향도 사실은 두루 다를 수 있겠고요. 어느 포인트를 보시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좀 다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키워드로 좀 전망을 해볼 테고요. 이거는 좀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 교수님부터. 예.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최종 평가전 겸 개막전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퇴임하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재임 기간 평균 52%의 지지율을 유지했고 퇴임기 41%가 넘는 지지율을 달성하시고 물러나셨고 또 현재 당선되어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0.73% 차이로 이겼고 신승을 했는데 거기에 또 그때 아주 아쉽게 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또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선거가 될 것이고 개막전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5년 뒤에 대선의 개막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고 또 안철수 후보도 또 등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지자체 단체장으로 출발을 했고 네. 원희룡 장관 또 잠룡이 되어버린 한동훈 장관 이렇게 출발을 했고 또 우리 지역은 양당의 후보들이 다 지방정치의 신인으로서 물론 다른 경력이 있습니다만 데뷔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막전의 의미를 한번 부여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전 겸 개막전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짚어주셨고요. 뭐 중간에 아직 뭐 장관이 다 임명이 다 네, 마무리되지 그렇죠.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자 이 국장님은 어떻게 키워드를 삼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칼자루라는 키워드를 골라봤는데요. 네, 지방선거이니까 사실은 이 유권자, 국민들이 칼자루를 쥐어야 되고 또 지역이 칼자루를 쥐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중앙정치 또 중앙정치의 여러 이슈 또 거기에 또 수싸움 이런 것들이 이 칼자루를 쥐는 선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칼자루를 쥐는 쪽이 있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칼날 쥐는 쪽이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칼자루 쥐어야 되는 사람들이 칼날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통령 취임식하고 불과 한 20일 차이로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잘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잘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발 잘 좀 해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안 되기 바라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중앙정치와 밀월 관계에 있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싸움에서도 중앙정치가 이 독립 변수가 되고 이번 지방 선거가 종속 변수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추경에서 이 지원금을 결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걸 갖다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또 뭐 현 여당에게 유리한 뭐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각 총리 인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데 네. 일단 민주당에서도 총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카드와 장관 낙마 카드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말 다양한 키워드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모로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정당들이 일찌감치 청년이나 여성에 대한 공천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어느 때보다 지역 정치에서 당사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강조되기도 했고 또 일부 지방의원
노무현 후보 중에는 실제 그렇게 출마를 이제 선언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단체장 후보들의 면면을 보아하니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40대 이하의 후보도 전무한 상황이라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지역의 뭐 이전과 결코 달라지지 않은 정치의 모습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뭐 말로만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뭐 여성 단체장 후보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방 정치가 굉장히 변화하는 속도가 더디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지방선거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시간 관계상 도지사 선거 그리고 청주시장 선거에 좀 국한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충북도지사 후보들 또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일단 좀 짤막하게 들어보고자 하는데 이건 이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뭐 후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고요.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김영환 전 경기도 안산 상록에서 국회의원 사선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번에 그 충북지사로 이제 지역으로 옮겨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굉장히 친한 관계였었고 예.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고 학생운동 같이 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공통적 교집합이 있는데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두 사람의 정책 운명이 갈렸고요. 그때 갈렸죠. 예. 갈렸고. 근데 어쨌든 그 노영민 후보의 경우에는 저출생 해소를 첫 번째 공약으로 해서 현재 이제 합계 출산율 두 사람이 결혼해서 0.95명 났는데 이걸 갖다 1.5명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청년들에 대한 공약이 많습니다. 청년 월세라든지 면접 수당, 그다음에 1,000원으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농민 수당 같은 경우에도 현재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문제 얘기했고요. 기후 위기라든지 또는 그 먹거리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고요. 김영환 후보의 경우에는 3대 공약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의료비 후불제입니다. 이건 이제 착한 은행을 만들어서 도가 이제 1,000억 정도로 갖다가 출자를 하고 거기서 은행에서 먼저 서민들의 병원비를 내주면은 그 다음에 이 무이자로 장기 할부로 갚게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상병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관련 산업 창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특히 그 청주공항 활용한 그 동북아 아시아 어떤 의료 허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끝으로는 장애인 재활병원 이렇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김영환 후보 공약은 오송을 거점으로 하는 게 되게 많다라는 게 또 하나의 공약이 뭐냐면은 오송 마이스 산업 그 활성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초점을 두고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과기부 장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처 산업 쪽으로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뭐 최 국장님이나 뭐 충북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후보들보다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공약들을 구체화할 시간이 저는 조금 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지금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산발적으로 공약들을 내놓는 수준이지 이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이끌어낼지에 대한 부분들 또 그것들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책임 있는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좀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뭐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여전히 부족한 게 아닌가 좀 그런 평가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지사 후보들이 뭐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문제의식도 있어 보이는데 제가 정책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번에 무릎을 친 게 소멸 위험 지역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특정한 정책이 시행된 곳은 거의 소멸 위험 지역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2004년부터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의한 세종시, 혁신도시 10개, 기업도시 2군데는 소멸 위험 지역에 다 빠졌습니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 기관이든 기업이 내려가지 않으면 그 지역의 인구는 준다 이 뜻이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 좀 심각하게 도지사 후보들 지금 고민 많이 안 했으면 당선된 이후라도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이 문제 심각하게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일단 뭐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이제 잘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아쉬운 면을 일단 말씀하셨는데요. 두 후보들 뭐 아까 그 친밀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일단 일반적인 도민들께서 볼 땐 공통점은 둘 다 거물급이 이제 왔다라는 것이고 차별점이라든지 또 혹은 두 후보의 공약 중에 좀 충돌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도지사 후보 공약의 대부분은 사실은 대선 때
충청북도에서 건의했던 거를 갖다 수렴한 거거든요. 수렴을 했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몇 가지 공약을 제하고는 거의 다 같다. 예를 들어서 뭐 그 AI 영재고 같은 경우에도 이시용 지사가 항상 얘기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인 거고요. 뭐 도심통과 무슨 뭐 지하철도니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지역 공약을 그 받아간 거고 오히려 그럼 뭐를 안 받았나를 봐야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안 받은 게 이제 그 무예산업 육성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가 계속 추진했던 무예 그 지능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이제 문턱에서 걸렸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 정부 공약에서 아예 아웃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후보자 토론도 저거 지켜보니까 뭐 노영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은 미비한 점도 많다라고 이제 예. 인정을 하고 있고 그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라고 이제 아예 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 AI 영재고 하자는 건 다 비슷한데 아까도 제가 이제 김영환 후보는 오송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오송에다 만들자고 하는 거고 그 노영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엄 교수님 얘기했던 혁신도시 쪽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뭐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 두 후보 간의 공약의 어떤 그 정당도 다르고 다른 후보라는 느낌을 확연히 주는 공약은 좀 많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예. 실장님. 저도 좀 차별성 있는 공약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쉽게 눈에 띄지는 않았고요. 물론 세부 사업별로 조금씩의 이제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두 후보의 공약이 가진 것들 이제 뭐 방사능 가속기나 바이오 산업이나 뭐 문화에 대한 부분까지 이름을 가리고 보면 어느 정당 누구의 공약인지 사실 좀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에도 동의가 되고요. 네. 특히 두 후보 모두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뭐 광역 철도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개발과 성장을 전제로 한 공약들을 굉장히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뭐 대선이건 총선이건 매번 반복되는 예. 이야기들인데 뭐 듣기 좋은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전히 빠져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교수님 뭐 지역 소멸 이야기 해주셨지만 메가시티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역 네. 소멸을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뭐 심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는 만큼 예. 언제까지 뭐 개발이나 성장을 통해서 지역을 뭐 이렇게 좋게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 자체가 두 후보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거물급이 이제 내려왔다는 거는 그만큼 다시 그 반대면을 보면 지역 현안에 대한 숙성된 고민을 할 시간이 좀 두 후보 모두 길지 않았다, 좀 짧았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약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들을 지금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하고 이제 20일 정도 차이 나는 시점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대로 또 이렇게 지방선거에서도 특히 이제 도지사 선거에서도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또 충북만의 어떤 정서가 또 여기도 반영될 틈이 또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세 분의 생각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예, 엄 교수님. 대선 직후 1년 안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하다는 건 거의 정설입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다음 선거의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의석 차지하는 의석률, 그다음에 단체장들이나 광역의원에 대한 투표율을 보게 되면 다 나오는데요. 큰 지역 선거에서는 그런 바람이 좀 작용을 하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단체 정도 차원에서는 또 기초의회 차원에서는 좀 다를 것이다. 왜냐? 이게 대면 사회거든요. 그리고 시장 군수가 한 달에 걸리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분들의 업적이나 행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역 프리미엄이 적지 않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바람이 어떻게 섞어치느냐가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 분들은 예, 뭐 같은 생각이고요. 대선에서 5.5%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이 0.73%포인트보다는 훨씬 더 큰 차이가 났고 충북이 예. 이 충북의 퍼센트 차이가 정확히 서울 표심하고 일치한다라는 거고 사실 그 충북이 항상 선거 결과를 예측했다라는 부분이 그 서울 표심과 충북에서 특히 청주 표심이 일치했다라는 건데요. 지금도 그 서울 여론은 지금 좋지 않고 뭐 수도권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여론이 다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이제 현 여당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서는 그런 어떤 그 산을 넘어야 되는 선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최욱자님은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뭐 대세로 보자면 두 분이 지적해주신 흐름대로가 사실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다만 이제 대통령 취임부터 선거까지 한 20여일간의 기간 동안 뭐 이렇게 당선 이후에 집무실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뭐 장관 이제 취임 관련된 잡음도 현재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선거까지 어떻게 잘 이제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네네. 국민의힘이 어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이제 도지사를 좌우하는 역량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투표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지방선거 흔히 투표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박빙의 대선의 결과가 이번 이제 도지사 선거에도 적용이 돼서 사실은 뭐 일반적인 정치적인 측면으로 보자라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뭐 국면으로 흐르겠지만 네. 그것들을 또 이제 완전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이 결집을 할 경우에 이것들이 대선과 같은 박빙의 결과로 나올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또 이제 또 지금 함부로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투표율 안에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기에도 다들 동의를 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에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수싸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추경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장관 그 총리 인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민주당이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한덕수 총리를 이미 그 전에 임명했던 예, 전례가 예. 있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가지고 장관 일부 장관 낙마를 생각했는데 그냥 추경호 부총리 체제로 가면서 당장 총리 안 하겠다고 가게 될 경우에 오히려 현 정부 발목 잡는 그런 네네. 프레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민주당한테 굉장히 좀 이 수에서 밀리고 있지 않나 그 부분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그럼 지방 정부라도 좀 내가 지지하는 사람 뽑아보자 이런 좀 붐이 일면은 그건 좀 영향 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게 투표로 연결되면서. 예. 예, 뭐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면 지역적인 측면에서 좀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이제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의 이제 지금은 원팀을 선언하고 계시긴 예. 하지만 이제 뭐 결코 작지 않은 잡음들이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이제 시민단체 명의도용 관련돼서도 이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악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전국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북에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한 상황들이 뭐 그렇게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좀 요소가 같이 좀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고요. 예.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지사 선거도 있지만 청주시장 선거도 있어서 뭐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같은 당 후보끼리는 그래도 그 정도는 러닝메이트 느낌도 많이 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지사와 청주시장 서로에게 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예. 청주 시민이 뭐 충북 인구의 절반이 넘고 도지사 같은 경우에 청주에서 이기지 않고서 뭐 이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예. 당연히 청주시장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러닝메이트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 두 당의 후보들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사하죠. 뭐냐면 학생운동 출신의 시민운동 출신의 문 대통령을 지근해서 모셨던 관계. 그 동질성이라는 장점, 친함이라는 것이 이제 선거 전략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휘되느냐는 보겠고요. 이쪽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서 서울로 가서 중앙의 거물 정치인이 돼서 돌아온 예. 정치인과 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또 고시까지 되고 중앙부처와 지방 우리 청주시와 도청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니까 전혀 다른 색깔이니까 서로 보완하는 보충성의 결합이니까 보완 보충의 시너지를 얼마나 내느냐. 그것들이 결정을 할 텐데 청주시장 선거와 도지사 선거를 지금 한번 알아보니까 7번의 선거 가운데 동반 당선이 5번이었습니다. 5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관계가 깊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예. 측면에서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추고 얼마나 공약들을 잘 연결해서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느냐. 선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들은 예. 이 국장님. 네, 이거 사실 러닝메이트란 표현을 써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7번 중에 5번이 동반 당선이 됐다라는 같은 당 거죠. 후보들이 됐다는 심지어는 거. 예. 그 뭐 도의회 투표 결과랑도 연결이 돼요. 제가 이제 이시종 지사가 초선 당선
도지사 됐을 때 같은 경우가 그 24번 여론사에서 한 번 빼놓고 다 여론사 결과가 다 당시 정우택 현 지사가 유리했던 선거였는데 네. 그 결과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예. 그때 그 한범덕 후보가 남상우 현 시장을 갖다가 24% 차이로 이겼어요. 그리고 도의의 청주 선거구에서 9명이 다 민주당이 되고 예.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감을 알더라고요. 여론조사가 이렇게 그 정우택 지사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상 저 투표를 하면은 투표용지 7개를 같이 찍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회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했는데 그렇게 나왔던 걸 보더라도 네.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사실 이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사실 유권자들이 보다 후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면은 당을 떠나서 사람을 보고 찍어야 되는데 일단 정당 지지하는 한쪽으로 가게 되고 또는 이제 뭐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같은 번호 쭉 가는 이런 경향 때문에 사실 굉장히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민주당에게 좀 저는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쭉 말씀하신 대로 두 후보의 결이 굉장히 네. 같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꿔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지사는 3선 연임으로 자동 이제 교체가 되는 예. 건데 그 외에도 시장 군수들을 보더라도 지금 현직 단체장들이 그 경선 나갔다가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3명이고 예. 한 명은 또 출마를 안 한다고 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7명이 이번에 자동으로 바뀌고 본선에서 더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청주시장 같은 경우에 한범덕 현 시장이 진검다리 3선에 도전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뭔가 저쪽에서의 구호도 국민의힘의 구호도 대통령 바꿨으니까 청시도 바꿔보자 이렇게 네네. 구호를 하고 나온 상황에서 어찌 보면 예방주사로 당내에서 먼저 한번 바꿔준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노영민과 한범덕 현 시장 카드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네네. 근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상승 효과를 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최국장님도 예. 예, 저도 알겠습니다. 비슷한 국장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야 러닝메이트라는 표현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것이 이미 효과를 거두는 것도 분명히 목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 주민이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옳은 프레임인가 적당한 프레임인가라는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계속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뭐 러닝메이트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결국 의회 광역자치단체가 뭐 기초단체와 함께 이제 러닝메이트라는 말을 빌리긴 했지만 결국은 또 예속된 관계를 또 하나 이미지화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우려가 좀 굉장히 많이 들고 지방선거라는 게 굉장히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일꾼을 뽑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뭐 누구와 함께 짝을 이뤄서 뭐 후보를 만들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유권자에게는 옳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정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주시장 쪽으로 관심이 좀 얘기가 모아졌습니다. 청주시장 뭐 공약도 듣고 하기 전에 일단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주시장 연임이 없게 됐죠. 이번에도 역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송재봉 후보가 되면서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징크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지사는 연임이 있을지언정 청주시장은 연임이 없었다. 물론 진검다리 재선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예.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 우리 청주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구간이 명간이다. 요즘엔 또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세술은 세부대란 말은 있지만 대부분 하던 분이 하는 게 낫다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 두 분 했던 얘기가 이제 반론도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한 사람을 보고 그 번호를 쭉 찍는 거를 우리 대충 준봉 투표라고 하는데 5번의 동반 당선이 되었는데 2번은 안 됐거든요. 청주 시민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쭉 1번 찍고 쭉 2번 찍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현역이 7번 선거 중에 한 번도 연임이 안 된 걸 보니까 현역의 낙선이 3번이었고요. 불출마가 1번, 낙천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청주시와 굉장히 역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청주 분들, 충북 분들 만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네. 한 정당에 꽂히면 쭉 가고 정책, 전국, 인물 다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제가 러닝메이트란 말은 원래 맞지 않는 거죠. 예. 대통령, 부통령이 같이 나오는 예, 거 예. 한 표 찍어도 되는 건 러닝메이트지만 그 정도로 청주시가 충북 선거를 도지사 선거를
좌지우지하거든요. 여기서 표를 많이 받지 못하면 암만 시군 다른 시군 표를 많이 받아도 안 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리하자면 청주 시민들께서 투표하는 성향을 보면요. 굉장히 진폭이 크십니다. 그 얘기는 예민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예. 네네.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 저 이거 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아 그러세요? 예.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니 잘했으면 왜 바꾸겠냐 이렇게 말하면 가장 편한 얘기인데 네.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첫째는 지금까지의 청주시장들을 보면 정당이라든지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보면은 대동소이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안정적으로 고위관료를 하고 나서 정년 퇴임하고 나서 지역에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수성이 강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함, 그러니까 4년도 길다는 생각을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어떤 시장들이 네. 4년도 지겹다는 생각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이 재선 도전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이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된 게 있지 않나를 한 가지로 보고요. 두 번째는 청주라는 도시가 충북내에서 그래도 인구가 85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거의 청주와 달리 소위 말하는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어떤 그 시나 아니면 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면을 다 알기 때문에 스킨십도 다 통하고 예. 또 우리 옛날에 쉽게 말하면 동네 그 앞에 있는 가게에서 내가 안 사고 딴 데 가서 뭐 사가지고 오면 그 앞에 지나갈 때 숨겨서 지나갔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도시라는 거죠. 익명성 보장되는 도시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뭔가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 뭐 미안해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쿨하게 바꿀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저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역동성하고도 좀 예, 맞닿아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4년도 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네. 예. 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네, 부분? 뭐 주민들,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정을 했다. 뭐 핵심은 그거라고 네네.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민선 7기 내내도 청주시의 여러 사안들이 시민들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들을 직접 목격을 했고, 이제 대립각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뭐 소통의 과정이라던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뭐 이런 과정들의 리액션이 전혀 전무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앞서 이제 국장님 해주신 내용과도 맞닿아 있을 것 같고요. 뭐 반드시 연임이 좋다, 그렇지 않은 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서라고 한다라면 정책의 지속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각오하더라도 시민들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들을 매번 할 네네. 수밖에 없도록 시정 운영이 되었다라는 건 이제 전국적으로 사실 청주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곳이 있지만 예, 예.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 좀 비슷하게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청주 시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과연 이번 청주시장 후보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공약 뭐 잠깐 또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예, 국장님? 공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예. 이게 대표 공약이다라고 대표적인 하기는 것만 좀, 예. 힘든데 일단 두 사람 공약을 보면 송재봉 후보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감성 터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젝트, 예컨대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보면은 그 안에 뭐 행복증진위원회를 만들겠다라든지 행복증진조례도 있고 행복증진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녹색, 청색, 여유, 이웃, 포용 이런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미호강 프로젝트, 또 청년 기대를 언덕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다 프로젝트와 연결시켜서 뭔가 감성에 호소하는 하고 뭔가를 기획하는 형태의 공약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예.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도지사 후보들보다는 성주시장 후보의 공약은 좀 확연한 차이가 좀 있어요. 이범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명언인데 이 공간 중심의 공약들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가장 큰 게 100만 자족도시 더 큰 청주가 슬로건인데, 그러니까 이 청주를 지금 85만인데 이거는 단순히 인구를 더 출생시키겠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저 유치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예. 해가지고 청주교도소 이전하고 또 원도심과 이쪽에 재건축, 고도 제한 뭐 다시 검토하고 재건축 더 늘리고 그다음에 또 청주 공항 중심의 공항 복합 도시 만들겠다. 또 오송 역세권, 오송 바이오밸리 전부 다 공간 개념으로 이 공약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두 후보의 어떤 정치 철학 뭐 이런 것과도 관련 있는 네.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뭐 덧붙이실 네, 예, 최 뭐 국장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북도지사 후보보다는 공약에서의 변별력이 보인다라는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공약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두 후보 역시 이것들이 서로 자기가 내는 공약끼리의 상충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또 하나 이제 두 후보가 공동으로 내놓고 있는 공약도 있습니다. 이제 예. 성주교도소 이전이 바로 그것인데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 해 전부터 요구해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대선에서 이제 관련된 것들이 약속되기도 한 부분이기도 해서 이것들이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되든 어떻게 풀어낼지가 좀 관점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법무부에서는 2030년까지 교도소 이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도 있어서 이게 뭐 이미 이제 청주 시민들에게 던진 공약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을 이제 두 후보가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또 분명히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하나로 좀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원 교수님. 저는 이제 그 워낙 뭐 공약들을 많이 보니까 저는 이제 눈이 막 아플 정도예요. 매번 뭐 공약들이 막 많으면 막 100개씩도 되니까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내가 만약에 시장 후보였다면 2014년에 청주청원 통합을 했던 당시의 기억들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떠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번 만에 겨우 통합을 했어요. 하고서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는데 제대로 가고 있나. 충북을 견인할 거점 도시, 충청권의 메가시티의 핵심. 지금 지역이 죽어간다면 청주가 어떻게든 힘을 길러서 역량을 옆으로 이전해 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때 했던 약속들도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그때 꿨던 꿈들이 지금도 계속 잊혀지지 않고 꾸고 있나. 저는 그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송역, 행정수도 쉽지 않다. 우리한테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기에 더 가깝다 그랬습니다. 오송역 생각보다 발전 안 되고 있고 세종시 만들어졌더니 우리 인구가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종시와 대전의 인구를 끌어당길 정도의 100만 도시를 가기 위해서 지난 8년간 뭐를 했나를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저도 또 네, 하나가 이제 교육자님. 도지사 후보보다 공약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제시되고 있다라는 지점도 좀 있다고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이제 선거라고 하면 단순히 네거티브 논란으로만 비춰지는 것들을 좀 두 후보 모두 경계하고 이것들을 정책 선거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들이 좀 더 이렇게 공약을 내놓는 네네. 과정이나 토론하는 과정 안에서 좀 보이지 않나 그런 부분은 좀 일부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도 예. 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송재봉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범석 후보가 되겠습니다. 청주시장. 뭐 두 분 다 이제 50대라서 뭐 역대 최연소 누가 당선되든지 뭐 최연소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두 분의 그 뭐 이력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좀 나고요. 가장 차별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좀 보세요? 저는 이게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 송재봉 후보는 이쪽 지역 사람이 아니죠. 대학 때 우리 지역으로 와서 여기에 털을 닦고 여기에 털을 닦은 그 힘으로 청와대까지 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또 한 선수는 우리 또 이범석 후보는 이 지역에서 대학을 마치고 어려운 시험을 붙어서 도정, 시정, 국가정부에서 일을 하고 다시 또 고향으로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의 발전,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구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려오면 환영하고 여기에 정착하고 여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또 서울에 가서 일을 하고 타지에서 일을 했던 친구들이 고향에 돌아오면 환영하고 개방성 있게 맞아주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후보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진검승부해서 네. 야 고향이 안아주고 타지 사람이지만 고향 사람 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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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번 선거에 사실 도지사 선거보다도 청주시장 선거에 훨씬 더 관심이 가는 이유가 일단 송재봉 후보 같은 경우에 강원도 정선이 고향이고 부인도 그 경기도 성남이 고향인데 두 사람 다 여기서 결혼해서 여기 떠나지 않고 살은 청주 온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할 때 이제는 학연 지원 혈연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예, 예. 도시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진정한 지역 사람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보는 선거가 됐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범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고시 출신의 고위 공무원 출신인 건 맞는데 그동안의 어떤 관료들과는 다른 게 뭐냐면은 정년을 무려 6년이나 남겨놓고 예. 정치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미리 퇴임해서
도전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굉장히 저는 다른 지금까지의 시장들보다는 훨씬 높이 평가하는 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단순히 뭐 물리적 나이가 최연소라는 걸 떠나서 지금까지 시장에 도전해서 둘 중에 한 명 시장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시장이 나오는 거는 누가 되든 분명하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운동가 출신 타지에서 온 사람이 도전해서 그 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갖고 유권자들이 좀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막전에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인생에서 제 2막을 시작을 하는데 정말 두 사람이 보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청주시에서 시장 대행을 하면서 많이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고, 한쪽은 시정을 계속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본인들의 공약들을 서로 도움을 받고 앞으로도 좀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최 국장님. 예, 뭐 키워드 하나로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뭐 혁신과 변화 대 안정 뭐 이런 정도의 키워드가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두 후보 간의 차별성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두 키워드 모두 다 긍정적인 요소로 얼마든지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송재봉 후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이제 지역에서의 관료 중심 엘리트 정치를 깨고 시민 중심의 정치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 경험이라는 게 문제의 현안을 지켜보고 그것들을 풀어내는 과정이 기존의 정치의 이제 뭐 굳어진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가능할 거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범석 후보 같은 경우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한 많은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나 뭐 이것들이 큰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뭐 안정적인 시정의 이제 대행이긴 했지만 청주시정을 경험해봤던 뭐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요인을 끼칠 것이고, 네.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의욕적으로 청주시가 뭐 뭔가를 같이 발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뭐 반드시 관료 출신, 공직 출신이라는 것이 장애 요소가 아니라 뭐 다양한 측면으로 지역에서는 두 후보 모두 장점들을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 분 모두 이제 두 후보들의 이력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일단은 흥미롭게 좀 바라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번 청주시장 선거 관전 포인트는 콕 집는다면 어떤 것들 집을 수 있을까요? 좀 간략하게. 이번 선거는 그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현역이 한 명도 없어요. 도지사 선거나 청주시장 선거에 현역이 없습니다. 예. 그죠? 또 4명이 지방 선거는 처음 치르는 분들입니다. 오로지 지금 여당, 야당 그리고 다른 경력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력들이 어떤 식으로 선거에 반영되느냐라는 것을 지켜보겠으나 결론은 표가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관전 포인트가 되니까 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처음 얘기했던 그 칼자루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중앙 정치에 영향을 받는 선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지역만을 바라보는 선거가 될 거냐라는 예. 부분인데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뉴스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요새 뉴스 안 본다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 이렇게 이제 정치에 살짝 거리를 둔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느냐도 전 굉장히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유권자들의 마음이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최 국장님. 전국 중앙 정치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 바로서는 뭐 정치로 차원으로 접근하자면 이제 선거 앞두고 불거지는 지역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두 후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유권자들의 표가 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제 원도심 재건축 문제나 우암산 둘레길을 이범석 후보가 뭐 다시 추진하겠다, 뭐 이제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의 결과와는 뒤집는 이야기들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뭐 대형 쇼핑몰 관련된 입점 문제도 양 후보가 풀어내는 방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역 이제 상인들 연합회에서 이제 반대 서명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겠다라고 나선 입장에서 두 후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앞두고 단체는 물론이고 많은 주민들이 정책 의제 제안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뭐 네네. 공약화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들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들이 뭐 단순히 뭐 이전 선거들은 이 정책 의제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번 청주시장 선거만큼은 두 후보의 이 정책 지역의 현안을 대하는 관점에
변별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큰 모습들을 유권자가 어떻게 소화하는지 어떤 쪽을 더 손을 들어주는지에 따라서 청주시장에 뭐 누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열려 있긴 하지만 네. 이것들이 두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점이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거 하나만 더 짤막하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도지사 선거 그리고 청주시장 선거 뭐 어쨌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도지사 선거, 청주시장 선거 정당이 같으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이제 저희가 청주시장 선거 얘기하면서 인물들의 그 면면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긍정적인 관점들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혹시 인물에 따른 투표로 정당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네, 예, 최국장님. 저는 좀 다를 수 있을 다를 수 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뭐 교수님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흔히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줄투표라고 하죠. 뭐 도지사, 시장, 광역의원, 예, 기초의원 쭈루룩 이제 한 정당의 지지가 결정이 되면 이제 그대로 찍는 이제 그런 사실은 뭐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유권자의 이렇게 투표 성향도 사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가 두 후보 모두 처음 이제 공직에 출마하는 거고 또 50대고 이제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1년 이내에 굉장히 짧은 혁신적인 모습들을 두 후보 모두 저는 공동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배경적인 차별성을 제끼고 나면 인물에 대한 관점으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도지사 선거보다 시장 선거에서도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A로 같을 수도 있고 B로 같을 수도 있고 예, 예. A, B가 될 수도 있고 BA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거기 뭐 제가 때문에 맞추라고 제가 이렇게 강요를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할 예, 예.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역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투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도지사 후보와 시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바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바람에 기댄 어떤 네. 그런 네. 내용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영 교수님. 사교육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중앙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방 정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엄마 얼굴이 떠오르고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영향도 있을 것이고 예. 저는 시장 선거와 도지사 선거가 분리해서 시장 선거가 도지사 선거를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도지사 선거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다가 정말 후보들의 장점이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큰 하자나 단점이 부각되지 않으면 거의 동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못다 하신 말씀들. 뭐 제가 키워드는 오른쪽부터 갔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은 최국장님부터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뭐 전직이든 현직이든 대통령이나 정당이나 중앙 정치와 얼마나 친분이 있는지, 얼마나 본인이 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후보로서 나선 가장 첫째 조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생각해 보면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중앙 정치에 지방 정치가 예속되고 휩쓸려가는 것들을 지방의 이제 정치인들이 스스로 만드는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 선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물으면 언젠지 모르겠다, 혹은 알더라도 투표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유권자에게 너희들이 왜 관심이 없냐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지방 정치가 뭐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밖에 이어가지 못하는 스스로의 이제 정치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야 될 숙제나 네. 질문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금 더 고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국장님. 네. 김대중 대통령 당선 당시에 50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정말 신기하게도 10년 단위로 정당이 바뀌는 정치 교체가 이루어지다가 네. 이번에 이제 5년 만에 정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떤 지향성은 없는 거구나 계속 되게 혼란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은 절대로 중앙정치, 지방정치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역 정치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확행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삶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지역 정치가 훨씬 높습니다. 사실은 바꾸기 쉬운 것들, 내 주변의 것들, 소소한 것들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좀 못다한 얘기는 뭐냐면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 뭐 청사 문제라든지 또는 뭐 아까 나왔던 원도심 고도 제한이라든지 네네. 우암산 둘레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치인들 후보들이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공약이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당선되자마자 바뀌는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보다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을 저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것으로 보이는가라는 그런 소통의 측면을 좀 보고 후보를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엄 교수님. 네, 저희들이 청주 시내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못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더 못 보는 게 많겠죠,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95년부터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군 단위 지역에 대학이 있지 않았다면 저는 가슴이 서늘합니다. 대학에 대한 관심, 우리 군 단위 지역에 대한 관심,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일을 막겠다고 자임하신 분들부터 또 우리 도민들 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도지사 그리고 청주시장 지방선거 관련해서 후보들의 면면을 또 공약들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충청북도 교육감과 도내 시장군수 후보들의 공약 또 선거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